이제 제품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또 하나의 날개, 네, 네트워크에는 양날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쪽은 제품, 한쪽은 보상이에요. 보상 플랜을 반드시 스스로 숙지하시고 스스로 풀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록 나의 사업 성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스폰서, 보상 풀 때는 무조건 스폰서를 불른다. 그러면은 스폰서의 실력만 늘어날 뿐이다. 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여기에 자리 맡아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일찍 와가지고요. 그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내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늦게 왔으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야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건데 그걸 못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잔소리를. 네, 보상 플랜을 시작할게요. 내가 스스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상 플랜을 알면 길이 보인다. 그리고 보상 플랜을 알면 돈이 보인다. 여러분, 돈 벌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되게 식상한 말이지만 돈 벌려고 오셨는데 하다못해 번데기를 팔아도 플랜을 알고 팔아요. 번데기 파는 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번데기를 팔아봤어요. 네, 그 번데기를 알바를 하면서도요. 이 종이컵 몇 개를 팔면 내가 얼마 정도 벌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빅 비즈니스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을 모르고 하시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상 플랜을 알면 앞으로 사장님들이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지 그 길이 보여요. 제품을 안다고 해서 내가 사업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상 플랜을 알아야 내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돈이든지 차든지 여행이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처음에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되게 아쉬운데 그 밑에가 잘려가지고 안 보이시죠? 여기 밑에가. 그쵸? 지금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거 그대로 올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핸드폰으로. 저기 베네피플 그룹방하고 해강 그룹방에 올렸거든요. 혹시 그 방에 안 계시는 분은 옆에 계신 분이 좀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고 지금 올렸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이 화면 옆으로 넘기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 밑에 이게 안 보이더라고 맨 뒤에서 보니까. 네, 첫 번째 용어로는요. 저희가 팀 파트너라는 용어가 있어요. 팀 파트너를 저희는 흔히 뭐라고 부르죠? 회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원이 이 팀 파트너인데 팀 파트너의 약자 TP를 저렇게 쓰고 있고요. 제품 구매 및 하위 회원 모집이 가능하며 후원수당 및 직급 성취가 가능한 사업자 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가입을 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입할 때 처음에 팀 파트너 가입하는 거하고 우대 회원 가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 팀 파트너고요. 두 번째는 우대 회원인데 소비자 회원가로 제품이 구매 가능한 사람인데 공무원 사이드로 커미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 2번으로 우대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여기로 가입하시나요? 아니죠. 그 가족들 명의나 이런 걸로 해서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대 회원은 그 단어만 들으면 우대를 해줄 것 같지만 가격이 더 비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로 드시는 분은 거의 없고 이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추라는 단어인데 직접 추천의 줄임말이에요. 나의 스폰서, 나의 후원인, 내 위로 스폰서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가입할 때 적어 넣었던 후원번호 있죠. 그 후원번호가 이제 나의 직추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 소개 및 제품을 권유하는 팀 파트너. 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포인트, PV라고 써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각각 제품마다 밑에 PV, GV, 이렇게 PV 가격, GV 가격이 있거든요. PV는 포인트의 그 약자인데 직급 및 후원 수정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수예요. 잘 안 보이네요. 네, 기준이 되는 점수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 포인트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 하나 퍼스트 라인 보너스, 직축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그 직축 보너스 따질 때만 이 GV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축 보너스 아닌 거는 내가 직급을 갈 때 PT를 되려고 하면은 10만 포인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만 포인트를 뭘로 본다? 4번으로 본다. 5번이 아닌 4번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수당 받을 때도 포인트로 본다. GV는 오로지 딱 한 번 퍼스트 라인 보너스 산정 시에만 그 GV 값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고 막 부랴부랴 바로 올라오니까 막 숨이 차요. 제가 지금 왜 그런지. 네. 그리고 6번은요. QM이라고 해서 퀄리파잉 매니저라는 그 기간이에요. 등록 기간 상관없이 처음 달성하는 매니저 딸을 말하는데 등록 기간 상관없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2020년 12월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 12월에 가입을 하고 매니저를 패스를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만약에 매니저 패스를 했다. 그러면 저는 1월 달이 QM 달인 거예요. 그쵸? 제가 가입한 달이 아니에요. 근데 PM은 보통은 거의 가입하자마자 매니저를 하기 때문에 가입달과 그 QM달이 거의 비슷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QM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그 보상 플랜을 쭉 얘기할 때도 보면은
QM이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그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QM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7번은 CA라고 해서 체크 어셔런스예요. 수당을 받기 위한 달성 조건. 그러니까 CA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독일 PM은요, 깊게 들어가 보면 매니저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매니저에서 떨어진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지라는 개념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이 CA는 뭐냐? 내가 돈을 뭘로 받을지에 대한 체크인 거예요. 내가 회원으로 받을 건지, 매니저로 받을 건지, 뭐 IMM으로 받을 건지 이런 체크를 해봐라. 이게 체크 어셔런스예요. 그리고 8번 ABO. 이건 오토십이죠. 오토십의 약자가 ABO이고요. 3개월 약정하고 끊는 거예요? 아니죠. 3개월 주기 배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하세요, 여러분. 3개월 약정 프로그램이다.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3개월 주기 배송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는 다시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상 플랜이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죠. 직축 보너스, 6레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빠른 승급 보너스, 그리고 캅 보너스, 여행 보너스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QM과 CA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QM은요, 매니저 되는 방법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네, QM은 본인 아이디로 8101857, 네, 제 아이디로 1000포인트를 구매하면 처음에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당장 9월 달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세요? 액션팩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액션팩은 5세트에 500포인트예요. 근데 그 액션팩을 구매하시려면 오토십이 반드시 있는 분이 액션팩을 구매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그 신규로 내가 매니저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토십하고 액션팩 2개 하면 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은 13개월치를 구매를 하면서 비용은 가장 저렴하게 그 QM을 통과하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이디로 1000포인트를 구매해서 QM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가 소개한 산하의 합산이 1000포인트일 때 또 매니저가 된다. 근데 여기서 매니저 그룹은 제외라고 써있죠. 네. 그리고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나라는 사람의 포인트는 0이에요. 개인 포인트가 0인데 산하에서 1000포인트가 된 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뭐 두 명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이 풀세트 500을 사서 1000이 됐네요. 그럼 될 것 같잖아요. 제가 매니저가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은 단 1포인트라도 있어야 이 2번 조건으로 매니저가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 그룹이 제외되는 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번은 내가 오토십 N-1회차 때 풀세트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N-1회차가 뭘까요, 여러분? N-1회차.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8월 달이죠.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8월 달에 오토십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N-1회차예요. 그리고 배송이 되겠죠, 배송. 그리고 여긴 배송 안 되고 이때 다시 배송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이때 또 N-1회차가 되는 거예요. 11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못했으면은 나 3번으로 나는 매니저가 안 되는 건 애가 아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먹어보고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달을 기억해뒀다가 너 이번 달에 풀셋을 구매하면 매니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1회차는 왜 술렁거리죠? N-1회차라는 거를 꼭 기억해주셔야 되고 이번 달에 그 공지된 거 있잖아요. 무슨 오토십 신청하면 키링 같은 거 뭐 이렇게 자석인가 뭔가를 준다고 회사에서 공지를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N-1회차 회원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올랐어요. 그러면 신규 회원만 가능한 거냐? 혹은 기존 회원들이 끊었다가 다시 신청하면은 그게 N-1회차 이게 해당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배송받는 그 달, 그때가 이제 N-1회차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볼게요. 본인과 산하합수 1000포인트여야 한다는 게 이 그림이죠. 근데 매니저 그룹은 제외된다. 자, 우리는 하나의 매장이자 프랜차이즈 점이에요. 프랜차이즈 매장이에요, 매장. 내 매장인데요. 매니저는 뭐예요? QM일 때는 뭘까요? QM일 때는 내 매장에서 일 배우는 수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매니저예요. 그러면 따로 매장을 차려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 하나의 매장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매출은 일으켜야 너에게 뭔가를 줄게라는 그 조건이 있을 때 이미 매장 차려서 나갔어요, 여기는. 근데 또 이 사람을 저한테 포함시켜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니저 그룹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매니저가 아닌 사람들을 총 따졌을 때 1000포인트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액티 좀 빠졌어요. 네, 산소가 부족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는 CA를 볼게요.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당을 받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QM이 1000이 기준이었다면 여기는 600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M은 1000,
CA는 600. 그래서 내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구매하면 CA가 통과돼요. 사재기를 강요하냐고요? 아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내가 103포인트로 오토십을 하고 있고 BA 쿠폰이라고 그 BA 프로모션 5달치만 가족이 같이 먹기 위해서 구매를 해도 603포인트로 매니저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나와 산하 합산이 1000포인트일 때 매니저 그룹은 여기서도 제외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직주 5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네. 나도 오토십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의 직대, 직주 아까 배우셨죠? 용어에서 직주 5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계속 매니저가 유지된다. CA가 통과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네, 여기 회원이 나의 직대가 오토십 하고 있고 나의 직대가 오토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제가 그 올려드린 거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직대가 매니저인데 이 매니저도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분도 또 회원인데 오토십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의 직대긴 직대인데 오토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오토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나 포함 ABO가 5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토십이 없으니까. 이때는 중요한 게 직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붙을 것 같죠? 저희가 막 보너스 줄 때 올라붙는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올라붙을 것 같죠? 여기서는 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자면 이 라인은 나에게 유지되는데 포함이 안 되고 이만큼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한 사람이 부족한 경우 내 아이디로 그 한 사람의 부족한 포인트를 내 아이디로 구매했을 때 그것도 인정을 해준다. 만약에 2사람이 부족해요. 이렇게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2사람 목을 내 아이디로 구매하면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다들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명만 찾아야 돼요, 저희? 네, 5명이죠. 5명에 나의 직대가 5명이 다 사업을 하고 있어. 5명이 다 사업을 하고 있고 5명이 다 오토십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사 통과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걸 보고 유지 조건이라고 타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지 조건이 600포인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봤을 때 600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CA를 받기, 돈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결국엔 뭐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오토십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오토십 단 하나만 한다. 근데 이 N사, 네, 애증의 N사. 네, 이 N사에서는요, 매니저 포인트가 내가 유지 조건에서는 제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외돼요. 지금 다 매니저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 거는 제외되고 내가 또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매니저여도 저 개수를 인정해준다라는 게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계속 매니저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오토십 5개 있는, 직대 5개 있는 그 회원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 조건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타 회사는 이 유지 조건을 못 맞추면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못한다. 그러면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매니저에서.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6,000포인트 혹은 2,000포인트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매니저 달성을 다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매니저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유지를 못했어요. 유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리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유지할 수 있게끔 내 직대 오토십 회원들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즉시 그 달에 바로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도 아니에요. 그 달에 바로 복귀가 된다라는 이점이 있죠. 자, 요렇게 4개밖에 없을 때 본인 구매가 97포인트만 있으면 된다. 이거고요. 자, 첫 번째 보너스인 직주 보너스는요, 퍼스트 라인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사에 있는 그 글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오토십을 유지하는 이에요, 여러분. 팀 파트너 또는 매니저 이상 자격 조건을 유지하는 팀 파트너가 직접 추천한 팀 파트너 회원이 구매한, 아까 뭐라고 했죠? GV는 직주 보너스 따질 때만 본다고 했잖아요. GV에 해당하는 그 10%에서 25%의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십은 포인트는 103포인트지만 GV는 113GV예요. 이 독일 PM 걸 보잖아요. 보상을 보면은 진짜 초기에 신규 사업자나 회원한테 돈을 진짜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게 너무 곳곳에서 보여요. 보상을 쭉 보다 보면 그게 눈으로 딱 보이거든요. 왜냐? GV 값이 훨씬 높잖아요. 포인트보다 GV 값이 높아요. 퍼스트라인을 받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을 수 있잖아. 퍼스트라인 보너스.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GV를 더 높게 해줬다. 이 회사는. 그래서 오토십을 하나 소개했을 때 직주 보너스는 14,742원에서 3.3% 세금을 떼고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GV 곱하기 뭐 10% 혹은 풀세트 같은 경우 25% 해서 고정 환율, 유로화니까 여기는 유럽 회사잖아요. 그 전에는 1,100 얼마였던 것 같거든요. 미국 회사는. 근데 여기 1,300원이에요. 여러분, 독일이 유럽 회사 너무 감사합니다. 1,300원 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GV가 없는 제품은 직축 보너스가 없어요. 다음 달에 하는 액션팩도 GV가 없어요. 포인트만 500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하는 BA도 GV가 없어요. 포인트만 있고 웨이도 없고 그럼 물병 이런 거 있잖아요. 물통이나 막 티셔츠 이런 굿즈 같은 거 이런 것도 GV가 없다는 거죠. 네. 제품에 GV가 없는 거는요. 정말 더 이상은 남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저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GV가까지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자, 그리고 풀보너스. 네, 신규 사장님들은 이걸 꿀보너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꿀보너스. 그 정도로 달콤한 가격이죠. 네. 풀보너스는 내가 풀세트를 구매 혹은 유통을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건데 이때 헷갈리는 것도 전월 지급이 기준이 된다라는 이거 한마디가 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전월 지급. 네, TP는 78,000원. TP가 아닌 QM이나 매니저 이상은 156,000원. 2배를 받게 되는데 전월 지급이 기준이 된다는 건 이거죠. 내가 지금 8월달에 가입을 했어요. 8월달에 가입을 하고 매니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8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네, QM달이에요. QM달인데 만약에 8월달에 내가 풀세트를 유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월달에도 풀세트를 유통했어요. 9월에는 CA를 유지했어요. 이럴 경우 이 풀세트 우리가 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 날 받잖아요. 그러니까 8월달에 유통한 이 풀세트의 수당은 9월 20일에 받죠. 20일에 얼마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전월을 기준으로 해요. 전월에 나는 뭐였어요?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8,000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때 유통한 거는 10월 20일에 받겠네요.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156,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156,000원. 왜냐면 전월달에 QM이었으니까. 그쵸? QM이나 매니저. 여기서도 만약에 QM도 회원으로 좀 이렇게 TP 쪽으로 이렇게 몰아줬다면은 이것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QM도 여기서는 또 매니저와 동급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56,000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면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다음 달에 소개해야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맨 첫 달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다음 달에 소개하는 게 낫겠네.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업의 속도가 한 달이나 늦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절반인 78,000원 손해 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들어갈 사람들을 그 다음 달로 미루면요.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다음 달부터 소개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풀세트를 6개 정도 소개하시면은 풀세트 구매한 거 이제 전문 용어로 뽕 빼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레벨 보너스인데요. 6레벨 보너스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보너스를 프랜차이즈에 뭐 주는 것처럼 로얄티 주는 것처럼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 안에서 만약에 내가 스타벅스를 하고 있다면 그 스타벅스 안에서 그 커피를 사 먹는 회원 1명, 2명, 3명, 4명이 아니고 다산점, 수유점, 강남점, 역삼점 이렇게 매장을 구분 지어서 세대를 구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에는 5%, 2세대에는 3%, 3세대에는 3%, 4세대 3%, 5세대 5%, 6세대 5%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매니저 그리고 SM 그 다음 MM까지요. 4레벨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4레벨까지. 이게 타사와 너무 다른 것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안 가보신 분들은 EPM이 처음이신 분들은 저게 대단한 건가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 제가 만약에 타사에 있었을 때 매니저였잖아요. 그럼 이 6레벨 보너스를 어디까지 받았을 것 같으세요? 매니저였다면? 1대? 1대까지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예 빵원을 받아요.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매니저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아예 이거는 없는 돈이에요. 6레벨 보너스는. 그래서 나로부터 매니저가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내가 옆으로 계속 늘리지 않는 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독일 PM은 6레벨 보너스를 매니저만 돼도 4대까지 주겠다는 게 가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건 미친 보상이에요. 4대까지 주겠다는 게. 그리고 IMM까지 가면은 5대까지 주는 거고 VP는 이 회사의 중간 직급이거든요. 중간 직급만 가도 6레벨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6레벨까지 받으려면 타 회사는요.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6레벨까지 다 받으려면 최고 직급자가 돼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대수가 내려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또 함정이에요. 만약에 바이너리 회사라면은 대수가 내려가는 건 쉽죠. 옆으로 못 늘리게 하는 보상이니까. 당연히 밑으로만 가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쉬워요. 근데 바이너리가 아닌 옆으로 쭉 펼치는 보상인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뉴스킨과 아메이, 그리고 허벌라이프 이런 회사들이 브레이크 어웨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은요, 옆으로 쭉 늘려야만 이 끝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지지가 않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레버리지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를 책에서는 배웠는데 그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는. 저기 이제 은퇴한 그 리더들 있죠? 그런 분들만 이렇게 뭐 6대, 7대, 8대, 9대, 10대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PM은요, 그냥 매니저만 돼도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직급 대비 내가 몇 대까지 내려갔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진짜 타 회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한 매장에서 일어난 그 포인트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한 매장에서 3,000포인트가 일어났어요. 매출이. 그럼 3,000포인트 곱하기 몇 프로? 5% 곱하기 고정값이에요. 이거 절대값. 0.51 곱하기 1,300원 하면은 이 한 세대, 이 한 매장에서 내가 받는 돈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QM 얘기가 나와요. QM 그거 꼭 알아야 되겠죠? 매니저를 기준으로 세대가 구분 지어지는데 QM은 매니저로 또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풀보너스 줄 때는 매니저와 동급으로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QM을 매니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QM을 여기서도 매니저로 다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수가 6명만 내려가고 끝이에요. 6대까지 끝. 근데 QM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아직 수습 기간 여기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통틀어서를 한 대수로 보기 때문에 이 6레벨 보너스가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너무 감사한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더십 보너스예요. 리더십 보너스는 말 그대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받는 보너스거든요. 근데 자꾸 타 회사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리더십 보너스는요, 타 회사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 리더. 여기서도 있잖아요. 저희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만 주는 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리더십 보너스 받으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분들만 리더십 보너스를 받는다면? 없죠. 그쵸? 근데 이 회사는 SM부터 리더십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리더십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뭐. 그쵸? 너무 많겠죠. 이 리더십 보너스 SM이라는 직급은 내가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고 2,500포인트의 볼륨이 일어나면은 S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한 명을 이끌고 있어요. 한 명을. 그 한 명을 이끌고 있어도 리더로 인정해주는 게 이 독일 PM 회사예요. 한 명을 이끌고 있어도. 근데 타 회사는 정말 많은 사업자를 이끌어야만 리더십 보너스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SM 이상의 직급일 경우에 직급에 따라서 2%에서 많게는 21%까지 차등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그룹에서 발생한 리더십 보너스를 선 지급하고, 선 지급 계산한 후에 차액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더십 보너스가 이제 SM 2%, MM 5%, 뭐 9%, 12%, 15%, 저는 지금 GP잖아요. GP면 20%가 저한테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PP는 20.5%, CL은 21%예요. 근데 만약에 VP 있죠. 여기서부터 VP에서부터 SP까지 이때는요. 나의 필요 직급이 세 직급이어야 되잖아요. SM 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VP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SM 세 라인이 필요해요. 근데 SM이 네 라인인 상태로 VP가 됐다. 그러면 0.5%를 추가로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2.5%를 받는 거고, EVP는 MM이 세 라인이어야 되는데 MM이 네 라인 이상이면 15.5%를 주겠다는 거고, PT는 18.5%, SP는 19.5%를 주겠다는 거예요. 막 쉬워 보이진 않으시죠? 근데 이거를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도 받았고, 어디 계신가요? 임병현 사장님도 받았고, 네, 많이 받아요. 옆으로 많이. 그러니까 저희는 5라인을 무조건 처음부터 머리에 세팅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5라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하위 라인에 선지급하고 받는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하위 라인을 빼지 않고 그냥 직급별로 다 준다 하면은 먼저 시작한 사람을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절대 역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전이 뭔가 짜릿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나의 상위 업라인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고 더 열심히 했다면 그걸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리더십 보너스거든요. 이 PT한테 주어진 리더십 포인트는 18%죠. 네, EVP한테 주어진 리더십 보너스는 15%예요. 그러면 18에서 15를 빼면 3%가 남죠.
그러면은 이 EVP는 최소 5만 포인트를 하는 직급자잖아요. 이 5만 포인트, 최소 5만 포인트에 내가 몇 프로를 가져간다? 3%를 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3%가 나에게 인정이 돼요. 그럼 VP는 12%예요. 그러면 18 빼기 12는 최종 6%. 여기는 VP 똑같죠? 최종 6%. 이렇게 보통 PT 가실 때 이런 방향으로 가시거든요. 좀 큰 라인이 있고 옆에 VP 있고 뭐 IMM 있고 IMM 있고 이런 식으로 가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따져지는 리더십 수당의 합계가 298만 3천 원 정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근데 이렇게도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도 간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옆으로 좀 늘려. 이런 의미였어요. 옆으로 좀 늘려. 그러면 리더십 수당이 더 많아진대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PT를 갈 때 이렇게 갔어요. 큰 라인 하나를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큰 라인 하나 그 옆에 또 B라인, C라인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필요 직급이 IMM 이상이 3라인이 있으면 PT가 될 수 있는데 총 10만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IMM 10라인이면 10만 포인트, 그리고 리더십 포인트도 0.5%더 추가되겠죠? 네, IMM 이상, 4라인 이상이니까 그럼 18.5%로 PT가 되는데 이때는 리더십 수당의 합계가 629만 8,500원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겠어요? 모르고 하셔야 되겠어요?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290, 그러니까 300만 원과 600, 거의 30만 원 차이. 630만 원과 300만 원의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직급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잘못 쓰면 앞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배우고 계시니까 내가 옆으로 늘려서 네, 더 많이 수당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옆으로 계속 늘리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승급 보너스인데요. 해당 직급을 한 번 달성하면 지급이 아니고요. 두 번이죠. 왜 제가 잘못 써놨나 봐요. 이 해당 직급을 만약에 내가 지금 이번 달에 가입을 했어요. 8월 달에 가입을 하고 8월에 IMM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겼잖아요. IMM을 했어요. 그러면 이 IMM을 한 번 더 달성했을 때 이 금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제가 IMM이 됐어요. 그럼 꼭 9월 달에 돼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엔 두 번째 달성은요. 9월에 하던 10월에 하던 내년 1월에 하던 2월에 하던 언제 하던 두 번째 달성했을 때 지급하겠다는 소리. 네, 연속으로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QM 달인데 MM을 했어요. MM을 했고 그 다음 달에 IMM을 했어요. 그럼 어떤 걸 받으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IMM? 네, IMM 받고 싶으시겠지만 MM을 받으실 거예요. 처음 달성한 직급을 주는 거예요. 처음 달성한 직급. 2달 안에 이 세 개 중 어떤 걸 제일 처음 달성했느냐. 그걸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말일에 지급을 해요. 이 빠른 승급 보너스는. 근데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해당이 되면 본사에서 친절하게도 문자를 보내요. 신청하라고. 어떻게 들어가라고 다 안내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문자가 오면요. 바로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내 귀한 돈을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QM 달에도 직급은 인정이 된다. 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번 달에 가입을 했어도 IMM이 되면 그 IMM도 1회차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승급 보너스는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목표점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고 저희 스폰서님들도 그랬고 제 파트너분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대부분은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거의 다 쟁취하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처음에 내가 목표를 뭘로 잡고 가야 될지 애매할 때 있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이 빠른 승급 보너스 잡으라는 거죠. 내가 가입을 했으면 2달 안에 뭐가 될지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4개월 안에 무조건 VP 돼서 VP 커미션이 일반적으로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300만 원에 162만 5천 원을 얹어서 460 거의 500만 원 돈으로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내가 7개월 안에는 반드시 EVP가 돼야 되겠다. 하면은 EVP 평균 커미션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플러스 325만 원 하면 825만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받는 커미션에 목돈이 얹어지니까 굉장히 그냥 커미션을 받았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게 또 한 번 얹어져서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카보너스죠. 카보너스. 지금 스티커 붙이신 분. 스티커 붙이고 타시는 분. 그런 분들은 다 뒤에 앉아 계시네요. 네, 여기도 계시고, 뚜껑 열리는 BMW 스티커 붙이신 여기 젊은 여자분도 계시고요. 네, 여기 계시네요, 여기. 뚜껑 열리는 거. 네, 뚜껑 열리면 괜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다 파트너 사장님들 사진인데, BMW, 기아, 미니, 그리고 최고 직급이 되면 포르쉐까지 인정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포르쉐를요, 꼭 CL이 돼야만 스티커를 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도요, 능력이 있으시면 사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CL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컵보너스는 IMM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IMM 원래 10, 금액이 저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 올려줬더라고요. 금액을. 지금 현재는 IMM 16만 9천 원. VP는 28만 8,600원, EVP는 52만원, PT는 65만원, SP부터는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요. 130만원.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달 알바하는 알바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130만원은. 근데 그 130만원을 뭘로 준다? 카 보너스 현금으로 줘요. 나의 커미션에 카 보너스까지 그냥 커미션처럼 얹어서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SP가 됐다고 해서 월 납입 금액이 130만 원인 차를 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비싼 거, 저처럼 60만 원에서 더 비싼 거를 타셔도 되고, 아니면 검소한 거를 타시고 나머지는 기름값으로 쓰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카보너스는 누적이 돼요, 여러분. 내가 IMM을 달성한 이후부터 누적이 되는데, 맥시멈으로 꽉 차게 누적되는 게 12개월이에요. 12개월. 그러면 13개월 차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맨 앞에 첫 달치 IMM 그 쌓였던 거 있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꽉 차게 12개월치는 계속 누적돼요. 그래서 저도 1년 정도 누적시켰다가 9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렇게 목돈으로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차를 이렇게 처음에 사실 때 무슨 그 선수금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쓰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희 그 랠리 가면은요, 이렇게 카퍼레이드처럼 PM 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정말 이렇게 장관이에요, 장관. 검은색 차량만 해당이 돼요, 여러분. 검은색 차에 스티커가 쫙 붙은 이 차가 쫙 서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근데 현재 내가 BMW 빨간색을 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랩핑이라는 걸 하면 돼요. 까만색으로 랩핑이라는 걸 하면 그것도 인정이 돼요. 까만색으로 랩핑하면 자동차 등록증 자체에 블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다시 그 자동차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블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 회사에서는 인정해주는 거. 그 전에 빨간 차였어도.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CL이 아니지만 이번 연도 안에 무조건 CL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포르쉐를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지지난 날인가? 어디 갔다 오자마자 갔던 것 같은데, 네, 이 계약하러 가서 이 차인데 까만색 그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에 벚꽃 펴가지고 뚜껑 열고 다니기 딱 좋을 때쯤에 나온다더라고요. 차가. 구경 오세요. 네, 그리고 여행 보너스인데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닐 때는요, 이거에 감흥이 없으셨어요, 다들. 여행 보너스를 얘기해도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갈 건데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것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오늘 보령에서 오셨죠? 어디 계신가? 네네. 이 여행 보너스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의 퀄리티 자체가 저도 다른 곳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가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서 이렇게 공짜로 보내주는 여행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그 홈쇼핑에서 파는 거 묶어서 파는 그 싼 여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그런 여행과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초호화 여행을 보내주는 게 이 월드 투어예요. 월드 투어는 내 돈이 단 1원 한 장도 안 들어가는 돈이 그 여행이고요.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여행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막 과장해가지고 2천만 원?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가 정말 내 돈 주고는 정말 손 떨려갖고 못 가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보내주고 여행지 자체도 흔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녀온 데는 아프리카의 세이셸이라는 그 독립된 섬이었고요. 내년 3월에 가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도전하실 수 있는 곳은 내년 3월에 계획된 곳은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곳이에요. 마라케시. 최근에 백종원이 장사의 신인가 그걸로 이렇게 마라케시라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문 닫은 곳이죠. 할랄 인증이 안 돼가지고. 네. 거기를 가게 돼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4번의 여행을 가는데 이 여행을 그냥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 여행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지 열악합니다. 자, 지금이 몇 월이에요? 8월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뒤에 좀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8월 달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8월, 9월, 10월 이 3개월 동안 내가 VP를 8월, 9월에 해도 되고 9월, 10월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내가 VP를 두 번 달성하면 어디를 가냐? 이걸 달성하면은 12월에 베를린을 가시는 거예요. 베를린을 가시는데 그게 이제 2번이거든요. 윈터 리더십 투어라는 건데 베를린을 가시는데 이번에 발표 난 게 베를린을 갔다가 어딜 가냐? 프라하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하 정말 프라하의 연인 그 드라마는 옛날에 많이 보셨죠? 프라하를 간다는 거예요. 베를린 갔다가 프라하를 가는데 베를린에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를 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하셨어요?
술만 드셨죠? 예? 집에서 그냥 TV나 보거나 이러셨죠? 근데 베를린에 가서 내가 진짜 생판 모르는 그 낭만적인 도시에 가서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를 한다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온 사진이 그래서 이거잖아요. 네,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런 다음 또 있죠? 네, 지금 앞서서 쭉 언제가 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월까지인 거예요. 이거는 기한이 11월까지 VP를 컨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8월 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지난 6월에 VP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11월까지 한 번만 더 하시면은 이게 해당되시는 거예요. VP 컨펌이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마지노선의 달이 10월하고 11월이겠죠. 10월, 11월 VP를 2번 달성을 하시면 월드 투어라는 걸 가요. 월드 투어. 월드 투어 가는데 여기는 이거랑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뭐냐면 나의 직대 2명이 IMM이 돼야 돼요. 나만 VP가 돼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나의 직대에 IMM이 두 라인이 생겨나면 이 월드 투어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머릿속에 IMM 누굴 만들까 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누굴 만들까가 아니에요. 내가 VP가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VP가 된다는 거는요. 산하의 IMM이 없으면 VP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인트상. 그래서 그냥 내 목표를 VP로 잡고 달리시면 직대 IMM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드 투어 이렇게 가시면 몇 월 달에 간다고요? 요게 3월. 내년 3월에 어디로 간다고요? 모로코 마라케시를 간다는 거예요. 마라케시. 여기 모로코 마라케시는요. 가장 비싼 여행. 저 3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한간무 사장님 가실 수 있어요. 네. 네, 배우자도 같이 갈 수 있는 러브 패키지가 포함된 곳이에요, 여기는. 근데 배우자가 같이 가는 거는 일정 금액이 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돈 주고 여길 간다? 이 수준. 그 수준이에요. 이 돈, 애들 요거밖에 안 내고 한 사람을 포함시켜준다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11월까지 되면 3월달 모로코 마라케시를 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연속 IMM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디 간다고요? 요걸 하면 내년 6월에 독일을 간다는 거예요. 독일만 가는 게 아니고 독일, 유럽, 독일 그 주변 국가 그 중에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스위스를 선택했고 어떤 분들은 프랑스를 선택했고 어떤 분들은 체코를 선택했고 어떤 분은 네덜란드, 네, 암스테르담인가 거기를 선택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나의 니즈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1번 IMM 인센티브 투어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거 있죠.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 베를린 가기 위한, 저 윈터 리더십을 가기 위한 요거를 달성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다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 내년 6월까지 집을 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월달까지 정말 여행 가느라고 바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VP가 되면 IMM은 뭐 당연히 그 아래 직급이니까 통과되는 거니까 여기 나의 직대 IMM 두 라인도 나오는지만 신경을 써주면 이 끝까지 다 간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목표는 8월, 9월, 10월 중에 내가 VP 2번 컨펌 하시는 거. VP 두 번 하시는 거. 8월 달이 거의 다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월 달 하시면 돼요. 9월 달에 액션팩과 그리고 5+1 액티바이드 행사도 하죠. 9월 달은 정말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시작했다 하더라도 VP를 목표로 분명히 잡으실 수 있는 달이 될 거예요, 9월 달에.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직급이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CL 아래로 SCL, GCL, PCL, 챔피언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겼는데, 이 직급이 되시면은 이런 목돈을 또 주죠. 보너스가 있어요. 1억 9,500. 그리고 골드, GCL이 되면은 3억 2,500. PCL이 되면은 6억 5천. 그리고 챔피언이 되면 13억을 준다는 거예요. 13억. 네. 대출금 좀 갚으실 수 있겠죠? 아파트 대출금. 네. 가능하십니다. 도전하십시오. 저희가 다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PT 이상은요. 필요 직급이 5레그예요. 아니죠. PT 이상은 필요 직급이 IMM 세 라인이잖아요. IMM 세 라인. 근데 5레그로 가면은 이 말이에요. 내가 PT를 가야 돼요. PT를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3명의 IMM이 그려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IMM이 5명으로 내가 PT를 가게 되면 PT 정도 내가 도전할 정도면요. 저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6레벨 밖으로 빠지는 포인트들이 막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총 볼륨은 6레벨 밖으로 빠져나간 나의 볼륨은 막 15만이야. 근데 6레벨로 잘랐더니 9만이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많이 부족해서 PT를 못 가는 거예요. 6레벨 밖으로 빠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랬을 때 내가 이 필요 직급이 5레그면 이걸 밑에까지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직급 가기 위한 그 포인트를 다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뭐라고요? 몇 라인? 5라인. 네, PM 넘버 5예요. 네, 샤넬 넘버 5 아니고요. 네, 그리고 VP부터는 직급 컨펌 2회 달성. 그러니까 VP부터는 컨펌을 해야 해당 직급의 커미션을 받아요. IMM까지는 내가 이번 달에 IMM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IMM 커미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VP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떤 커미션을 받아요? IMM 커미션을 받아요. VP를 제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컨펌하면 그 다음 달에 비로소 VP 커미션을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VP 됐을 때 보통 느끼셨던 점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나왔어? 이 느낌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VP 그 커미션을 받은 게 아니고 IMM 커미션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QM 달에는 어떤 직급을 달성해도 QM 커미션. 네, QM 달에 내가 PT를 달성을 해도 QM 커미션이 나온다 이거죠. 이거는 회사가 뭔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뭉탱이로 막 다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직급별 평균 수입은 말 그대로 평균이라서 이거는 사실 요즘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들어보셨으니 이제 이 보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 강의 듣기 전에도. 근데 이 좋은 보상이 바뀐다면 진짜 큰일인 거잖아요. 아, 뭐 바뀌는 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다른 회사 한번 물어보세요. 보상이 몇 번 바뀌었는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상은 계속 바뀌어요. 왜? 회사에서 가져갈 돈이 있어야죠. 사업자한테 많이 줬다가는 회사가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이 보상 플랜을 뜯어 고쳐가지고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있어야 이 회사가 유지가 되니까 보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요, 유한 회사예요. PM 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 보면 다른 건 뒤에 다 주식회사에 이 주가 붙어 있거든요. 아, 좀 해줘요. 다른 회사는 이렇게 다 뒤에 주자가 붙었어요. 그건 주식회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라는 건 뭐냐면 주식회사는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그럼 모든 결정권이 주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주들은 우리 한 명 한 명 사업자들의 이 성장이나 성공 이런 것들을 막 신경이나 쓸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주주들은 오로지 그 이익 그거 하나예요. 회사 이익 아니죠. 본인들의 이익이죠. 네, 그거 하나만 보고 가기 때문에 주주 회사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가족 경영 회사란 말이에요. 가족 경영이라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니까 그 안 좋은 세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나라니까 안 좋게 보이지만 독일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막 무조건 가족 회사라고 해서 자식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철학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권이 이 소르고 회장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결정권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만약에 이번에 라스베가스 여행 11월에 생겼잖아요. PT 인정식 추가로 스페셜 그 여행이 생겼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주회사였으면 그런 여행 보너스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결제 이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이벤트가 왜 생겼다? 소르고 회장님이 생일이어서 이 60대 그 환갑잔치여가지고요. 즉흥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회장님이 그런 그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개선이 잘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그 회사 보상은 그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죠. 법원에서 보상 플랜을 인정받은 회사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받았냐? 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보상 플랜이.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 거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2년 9월 5일, 그러니까 작년에 제 그 오토십 정보, 그 독일 전산에 들어가 보면 정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작년에 제 산하의 오토십 개수가 864개였다는 거예요. 864개. 근데 나의 직대로는 몇 명이라고요? 12명. 나의 직대 12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은 12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는데 그 12명으로 인해 몇 명이 빠져나왔다? 오토십이. 가입 회원수 말고요. 오토십을 먹고 있는 회원수가 864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퍼스트 라인은 딱 한 명 늘었어요.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오토십을 먹고 있는 팀 파트너의 회원수가 2254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254명, 864명에서 2254명으로 1년 만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토십의 개수, 이 2000개 이상의 오토십이 저는 목표가 있어서 여기 있겠죠. 제가 지금 GP가 저의 목표가 아니고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앞에서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목표가 그냥 딱 GP였어요. 그럼 저는 지금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외국으로 떠나도 된다는 소리예요. 왜요? 다음 달에 2000개가 또 뜰 건데요.
다음 달에 2,000개 오토십이 내가 어디 딴 나라 가서 숨 마시고 있으면 또 뜰 건데요. 뭐하러 이래요? 그쵸? 근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달리는 거죠. 네, 이게 PM 사업이에요. 이 오토십의 개수. 내가 오토십을 늘리면 늘릴수록요, 사장님들한테 시간적인 자유가,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다 경제적인 자유는 주어질 것 같아요. 워낙 보상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시간적인 자유까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토십 개수 5일, 15일, 25일 이 세 번에 딱딱딱 결제가 뜨는 이 오토십 개수를 늘려야 된다. 결국에는 내가 정말 시간적인 자유까지 누리고 싶다면 이 오토십이 늘어나는 것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레버리지에 신경을 쓰셔라.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너무 많이 보셨던 문구일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에게는 오토십이 있잖아.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있는 오토십의 개수가 1,000개, 2,000개, 3,000개, 10,000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도요. 어디 아파서 입원해 있어도요. 애 때문에 어디 가야 돼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돈이 들어오고 그래도 결제돼서 매월 따박따박 월급처럼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월급처럼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PM이거든요. 그게 PM 보상이니까 꼭 여러분 이 보상 플랜을 입에 달달달달 누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보상 플랜 푸는 그 용지를 복사해 왔어요. 집에서, 그것도 복사집도 아니고 집에서 복사해 왔어요. 김정현 사장님이라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진짜 예쁘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 플랜을 딱 그려놓은 분이 있으세요. 그거 제가 찢어와가지고, 제가 파트너 보상을 찢어오긴 처음이거든요. 찢어와가지고 복사해서 지금 200장 복사해서 왔어요. 이따 끝나고 가실 때 한 장씩 꼭 가져가세요.